안녕하세요. 미라클 잉글리시 제임스 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해볼 것은요. 처음 만나는 수능 영어가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할 유형은요. 주제 파악 유형 중에 하나인 목적 유형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목적 유형에 대해서 수능 유형별 문제풀이 정리해보면서 문제풀이 진행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수능 영어 유형별 문제풀이를 적용하기 위한 독해 실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독해 실력 향상을 위한 지문 분석 해석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강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능 영어 유형별 문제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루는 부분은요. 목적에 대한 부분이죠. 18번 문제에 해당이 되는 거가 되겠고요. 지문을 보고선요. 그 지문에서 나오는 내용과 그 다음에 선택지 5개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서 가장 적절한 핵심을 찾아서 확인해 주는 그런 문제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제 파악, 즉 목적 파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요. 단계별로 접근해서 어떻게 문제풀이 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목적을 나타내는 문장을 찾는 것이 되겠죠. 이게 가장 첫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문을 보시면서 들어가시는 건데 참고하실 것은요. 지문 앞쪽에 주제가 나오냐? 그렇지 않습니다. 목적을 나타내는 경우에서는요. 이것이 대부분의 어떤 편지나 이메일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자, 그렇다 보니까는 이것 같은 경우는 앞쪽에서는 뭐가 나와요? 주로 도입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인사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는 도리 어디에 나온다? 말하고 싶은 내용은 그 뒤에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입이 조금 길게 나옵니다. 대략 한 2-3문장 정도 나오고 그 뒤쪽으로 잘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목적은 그렇게 또 파악하실 수 있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요번 지문에서 해당되는 목적 문장은요. 여기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자, 얘가 목적을 나타내는지 어떻게 파악할 수 있었냐? 바로 힌트 부분이 제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문맥으로 파악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이 문맥 파악이 좀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목적을 나타내는 힌트 부분을 찾아주시면 좀 편하게 가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나오는 형태의 힌트들이 좀 비슷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문 하나하나 분석하실 때마다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나중에는 편하게 좀 확인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나타내는 경우는 어떤 거에 해당이 되겠냐라고 하면 총 4가지 정도 볼 수 있는데요. 자, 같이 보죠. They are big fans of your book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들은 당신의 열광적인 팬들입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so라고 나와져 있죠. 이 so라고 되어져 있는 거 그럼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so라고 하는 것은요. 그 뒤에 결과를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나타내주는 so 같은 경우는 뭐가 해당이 될 수 있겠다? 목적을 나타내는 힌트에 좀 해당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뒷부분에 더 명확한 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거요? I'd like to ask가 되어져 있죠. would like to 부정사가 나와져 있죠. 얘 같은 경우는 뭐뭐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자, 무엇을 하고 싶다라고 나타내는 거 당연히 뭐겠다? 목적을 나타내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부분도 우리가 찾아줄 수 있겠고요. 자,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게 여기 보이시는 ask입니다. 이 ask는 무슨 뜻이죠? 질문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요청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청하다로 쓰여져 있거든요. 자, 요청하는 것 당연히 목적을 나타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이렇게 요청하다로 쓰이는 ask도 목적의 힌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부분 보시면 to visit 이라고 나와져 있는 부분 보이시죠? to 부정사가 나와져 있습니다. 이거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당신이 to visit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to 부정사가 주로 이렇게 목적격 보호로 쓰여서 구성될 수도 있고요. 또 to 부정사가 부사적 용법으로 쓰일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목적을 나타내는 경우도 해당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ask에 걸려서 목적과 목적격 보호하게 요청하는 것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해당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 좀 해놓읍시다. 목적을 나타내는 경우에 대한 힌트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겠다. So, would like to, 그 다음 ask, to 부정사. 이 to 부정사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 2가지였죠. 첫 번째는 목적격 보호를 나타낼 때, 또 하나 더 바로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로 쓰였을 때 이렇게 2가지 정도를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걸 통해서 파악을 했으니까 여기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 파악해야겠죠. 자, 그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목적이었냐? 바로 이거였습니다. So I'd like to ask. 나는 요청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죠. 뭐를요? 당신이 방문하는 것을요. 어디에요? 우리 학교에요. 그리고 뭐 해주기를요? give, 주는 건데 a special lecture, 특강을 주는 것, 즉 특강을 해주는 것이 되겠죠. 아, 그래서 이게 목적이 되겠구나. 우리 학교를 방문해서 특강을 해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것이 되겠죠. 이게 이 글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목적을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는요. 방금 확인했던 걸 갖고 정답 선택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특강 요청하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그거에 해당되는 거 딱 하나밖에 안 보이네요. 특강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방문을 요청하려고 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여기로 파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환경보호에 대한 얘기 여기 아니고요. 글쓰기에서 주의할 점 알려달라고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작가의 펜 사이의 일정 변경 이런 거 나온 적 없습니다. 작가가 쓴 책의 내용에 관해 문의하려고도 아니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다? 3번이 되겠다. 이렇게 좀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목적 유형의 유형별 문제풀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목적을 나타내는 문장을 힌트 그리고 문맥을 통해서 파악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정답을 선택해 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자, 이제 그러면은 정확한 독해를 위한 지문 분석 및 해석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수능 영어 유형별 문제풀이를 진행할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게 안 되면 문제풀이 방법 아무리 알아도 실제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 am John Austin, a science teacher at Crestbeer High School 되어져 있습니다. 뭐 어렵지 않은 문장이네요. I가 주어가 될 거고요. 그러면서 am이 동사가 되겠죠. 자, 그리고 John Austin이 되어져 있는 게 보어입니다. 명사죠. 요렇게가 동격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뒤에 부연 나와져 있는데 이거 동격의 심표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게 누군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 되기도 하겠죠. 자, 그 사람 누군데요? 과학 선생님이라는 얘기가 나와져 있는 거고요. 어디에서 과학 선생님을 하고 있는지가 또 설명이 되어져 있겠네요. 자, 요 정도로 분석할 수 있겠고요. 첫 번째 문장 해석해 봅시다. 나는 존 어스틴입니다. 즉 누구예요? 과학 선생님이죠. 어디에서요? 크라스트빌 하이스쿨에서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Recently, I was impressed by the latest book you wrote about the environment.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recently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고요. I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was가 동사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impressed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보어가 되는 것 우리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계신 것처럼 감정을 느끼는 것. 그럴 때는 뭘 쓰면 됩니까? PP, 과거분사를 쓰면 되겠죠.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면 뭘 쓰면 되는 거예요? 걔는 ing 형태, 현재 분사를 쓰면 되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 두 가지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By the latest book 이렇게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뒤에 you부터 시작해서 environment까지가 요 앞에 있는 latest book을 꾸며주고 있는 관계대명사죠. 안에 보시면 you가 주어가 되겠고요. wrote가 동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bout부터 시작해서 environment라고 되어져 있는 게 이렇게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고요. 여기 당연히 뭐가 생략되어 있습니까?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대신나 또는 위치가 생략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접속사 역할과 목적어 역할을 해주는 그런 친구가 되겠네요. 걔가 book과 you 사이에 생략이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최근에요. 끊어갈게요. I was impressed. 나는요, 감명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뭐에 의해서요? By the latest book. 자, latest라고 하면은 최신이죠. last는 최후예요. latest랑 last를 구별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어쨌든 최신 책이에요. 자, 그 책 어떤 책인데요? You wrote. 당신이 쓴 책이죠. 자, 뭐에 관해서? About the environment. 환경에 관해서요. Also, my students read your book and had a class discussion about it.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Also, 이렇게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고요. My students. 여기 주어가 되겠죠. 자, 여기 read 나와져 있는데요. read랑 동일한 형태이긴 하지만 과거 시제로 쓰일 때는 우리가 read라고 읽는 것 기억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서 your book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는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and 접속사죠. had가 동사가 되겠고요. a class discussion 여기가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about it이 얘를 꾸며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여기 read랑 had 병렬로 연결되고 있는 것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요. 끊어갈게요. 나의 학생들은요, 당신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had a class discussion about it. 그것에 관해서 토론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1번부터 3번까지는 뭐였던 거예요? 도입에 대한 내용이 나와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장입니다. They are big fans of your book, so I'd like to ask you to visit our school and give a special lecture. 자, they가 주어가 되겠고요. are이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big fans라 되어져 있죠. 여기가 보어가 되겠고요. of your book이 얘를 꾸며주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So 접속사입니다. I가 주어가 되겠고요. would like to ask까지 한 번에 가시면 되겠죠. 자, would like to는 want랑 동일한 친구라는 것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you라고 되어져 있는 얘가 목적어가 되겠고요.
to visit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to 부정사가 나와져 있는데 to visit 이렇게 동사의 특성이죠. our school이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고요. and 접속사입니다. 자, give 여기 동사적 특성인데 앞에 to가 생략되어져 있어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to 부정사가 이렇게 병렬로 연결될 때요.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가져가 봅시다. 이럴 때 앞에 to 부정사를 제외하고 뒤에 애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략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 기부에 걸려져 있는 게 a special lecture에 해당이 되겠죠. 걔가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여기도 병렬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죠? 여기 있는 to visit이라고 하는 이 친구랑 그 다음에 여기 to give라 되어져 있는 이 두 개가 병렬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책을 아주 좋아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끊어갈게요. So, 그래서 I'd like to ask, 요청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요? 자, 목적격 보호는 주술관계로 해석해 주시면 된다고 했어요. 당신이 우리의 학교에 방문해 주는 것을요. 그리고 give a special lecture, 특강을 해주실 것을요.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부분이 뭐였어요? 주제이자 목적을 나타내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뒷부분 가겠습니다. We can set the date and time to suit your schedule. we가 주어가 되겠고요. 그러면서 can set 이렇게가 동사가 있죠.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입니다. The date and time 여기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투부정사 나와져 있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전체가 이 앞에 있는 부분을 꾸며주고 있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여져 있는 것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안에 보시면 to suit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의 특성, your schedule이 목적어에 해당이 되는 것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can set the date and time, 날짜와 시간을 set, 정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뭐에 따라서요? to suit your schedule 되어져 있죠. 당신의 스케줄에 또는 당신의 일정에 맞추는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해석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6번 문장입니다. Having you at our school would be a fantastic experience for the students. 자, having부터 시작해서 school까지가 이렇게 모두 다 해당이 되겠죠. 동명사 주어입니다. 자, 그러면서 would be라 되어져 있는 게 동사가 되겠죠.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입니다. A fantastic experience라 되어져 있네요. 여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보호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for부터 시작해서 students가 이렇게 앞에 부분을 꾸며주고 있는 거죠. 자, 안에 보시면 having이 동명사였죠. 얘가 동사의 특성 취해주고 있고요. you가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at부터 school은 이렇게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학교에 오는 것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왜 굳이 이렇게 오는 것을 표시하지 않고 having이라는 동사를 썼냐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조금 더 정중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당신을 모시는 것 이렇게 해석 정도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한 것이 어떨 거다? Would be a fantastic experience. 멋진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누구에게 있어서요? 학생들에게 있어서요. 이렇게 해석해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 가겠습니다. We would be very grateful if you could come.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we가 주어가 되겠고요. 그러면서 would be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그러면서 very는 부사, grateful이 보호 처리가 되시면 되겠고요. 이번 접속사입니다. you가 주어, could come이 동사가 되면 되는 것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 if절 먼저 끊어가시면 편하다고 했었죠. if절 먼저 해석해 봅시다. If you could come, 당신이 와준다고 한다면요. 끊어갈게요. We would be very grateful. 우리는 매우 감사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시면 되겠죠. 얘는 뭡니까? 가정법 과거였죠. 가정법 과거였습니다. 가정법 과거 언제 쓸 수 있죠? 제안할 때 사용할 수 있죠. 여기도 바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지금 주제가 4번 문장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6번 나오고 있는데 5번 문장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얘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저 4번 문장에 대한 부연이 되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리고 6, 7번은 그거에 대한 결론이 연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마무리 줘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제 파악 유형의 목적 유형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어떻게 문제풀이 했는지 잘 확인하셨을 거예요. 우리 유형별 문제풀이 정리해 봤는데 그 부분 어떻게 하는 거였어요? 목적을 나타내는 문장을 찾아주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것을 찾는 힌트들을 제공해 주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 문구들도 같이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 복습 철저하게 해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지문 분석 해석도 진행했었죠. 본인이 해석하기 어렵거나 또 잘 몰랐던 문법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요. 그 부분 확실하게 복습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부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라클 잉글리시의 제임스 츄였습니다. 감사합니다.